찌덕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학생 여자입니다. 제 취미는 화장인데요. 평소에도 제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장품 브랜드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화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와 만나기로 해서 한껏 꾸미고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들어가니 어느 아줌마께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파트 주민분들께 항상 인사하고 다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니 아줌마께서 학생이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학생이라고 하니 아줌마께서 혀를 차시면서 그래서 요즘 것들은 안 돼. 술집 여자같이 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몸이나 팔고 다니지 마라. 이러면서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부모님 얘기까지 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장한 것 가지고 술집 여자라니. 그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 욕을 하다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게 저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죄송합니다 하고 거의 도망치듯 나왔죠. 제가 왜 사과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곤 친구를 만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줌마랑 같은 아파트다 보니 또 만날까 걱정됩니다. 그 아줌마는 초면에 제 얼굴만 보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를 완전 화떡으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부모님도 화장하는 걸 이해해 주셨고 심지어 저에게 화장품 선물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라 친구들이 저보고 화장해달라고 자주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탁도 정성스럽게 들어주고 실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학생 화장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요즘 너무 힘듭니다. 얘, 너 지금 반찬 남긴 거니? 제가 버섯을 못 먹어서요. 내가 너 같은 애들 잘 아는데 괜히 먹기 싫으니까 이상한 수작 부리는 거지? 찌덕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3이 되는 학생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겪었던 사이다 썰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못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버섯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제육볶음이나 찌개같이 버섯이 섞인 것이 나오면 그것들을 다 떼어낸 다음 먹어요. 버섯 냄새가 너무 심하면 그냥 급식을 받자마자 버리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옛날에 팽이버섯을 먹다가 목에 걸린 이후로 심하게 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버섯을 보기만 해도 싫고 버섯 특유의 냄새도 엄청 잘 맡게 되었어요. 엄마도 제가 이런 걸 아시니까 예전부터 버섯을 먹이려고 하셨다가 제가 입에 넣고 씹자마자 결국 토를 해서 버섯을 먹이지 않으셨고요. 버섯이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알지만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대체할 음식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급식을 배식받고 자리에 앉았는데 카레라이스에 버섯이 있는 거예요. 또 버섯이야? 진짜 싫어. 그렇게 버섯을 걷어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남은 잔반들 없는지 식판 검사할 거니까 다들 급식 싹싹 비워서 먹도록 해.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급식 지도를 오신 겁니다. 1학년 때 선생님한테는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억지로 못 먹는 거 먹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담임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저는 버섯을 못 먹는데요. 뭐? 버섯을 못 먹다니? 버섯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먹어. 너 그거 다 못 먹으면 교실 못 올라간다. 저는 버섯이 먹기 싫어 계속 급식판만 보다가 결국 카레만 남긴 게 아니고 다른 반찬들도 많이 남기게 되었어요. 얘, 너 지금 반찬 남긴 거니? 아, 제가 버섯을 못 먹어서요. 내가 너 같은 애들 잘 아는데 괜히 먹기 싫으니까 이상한 수작 부리는 거지? 네? 진짜예요. 저 옛날에 버섯 먹다가 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안 좋은 식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야. 먹어! 결국 저는 카레를 제외한 반찬들을 비웠죠. 그런데도 선생님은 만족이 안 되셨는지 저를 잡았습니다. 땡땡아? 내가 다 싹싹 긁어먹으라고 했지? 선생님, 저 진짜 못 먹겠어요. 자,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얼른 먹어보자. 선생님은 물을 한 컵 떠오셨습니다. 결국 저는 버섯이 든 카레를 입에 머금고 씹지도 않고 물로 삼켜 겨우 급식판을 비웠어요. 거 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먹을 수 있지? 선생님, 저 속이 안 좋아요. 물 좀 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수업 좀 치겠다. 얼른 교실로 올라가렴. 결국 억지로 버섯을 먹은 저는 내내 속이 좋지 않아 교실 뒤쪽에 토를 하고 말았어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너무 수치스러웠죠. 결국 그날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데려가셨고 다음날 학교로 오셨어요. 화가 나신 부모님은 그날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하셨고 결국 저희는 교장실에서 면담을 하게 되었죠. 선생님, 어제 땡땡 학생한테 강제로 버섯을 먹이셨다면서요. 아니, 건강에 좋으니까 권유를 한 거지요. 요즘은 배식받은 음식을 다 먹도록 강제 권유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선생님. 아니, 저는 편식하면 안 되니까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압니다만 애가 일부러 남기는 것도 아니고 먹기 힘들다고도 말했다면서요. 아이 참, 교장 선생님, 그거 다 순 거짓말이죠. 요새 애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거짓말인데 애가 토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선생님은 저와 부모님께 사과를 했죠. 억지로 땡땡이에게 버섯을 먹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땡땡이가 먹기 싫어서 저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다행히도 식판 검사하는 강도가 완화되었고요. 먹기 힘든 음식을 다 먹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고 아직도 버섯을 볼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 우리 사연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뭐 도와줄 건 없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사연자 손이 참 곱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학생입니다. 학원 선생님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제보해봅니다. 얼마 전까지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문제에 남자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연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뭐 도와줄 건 없어? 라고 하시면서 제가 있는 자리로 왔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자습 중이어서. 근데 제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었는데 쌤이 제 손 위에 선생님 손을 올리고 문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사연자 손이 참 곱구나. 진짜 너무 불쾌했죠. 심지어 문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도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었다는 거예요. 장난치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앉는다거나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다거나
성적인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요. 그리고 진짜 제일 싫은 건 와, 우리 사연자 이제 이런 것도 알아? 대단하네. 매번 칭찬할 때마다 등을 토닥거린다는 겁니다. 어깨 쪽에도 손을 올리는데 진짜 너무 싫어요. 정말 짜증났지만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니 선생님이고 뭐고 진짜 신고하고 싶을 정도예요. 선생님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들 아니냐고요? 아니요? 웃긴 건 남자애들한텐 전혀 안 그래요. 터치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보여요. 쌤, 왜 여자애들만 예뻐하고 저희는 방치해요? 니네는 그냥 알아서 잘 하잖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저희도 학원비 똑같이 내는데. 야, 조용히 하고 공부나 해. 남자애들이 항의를 해도 늘 이런 식입니다. 계속 선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크게 성추행이라고 지적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 더 말하기가 애매하고요. 요즘 진짜 너무 이 문제로 스트레스인데 제가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성인입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당시 저는 하교를 하고 집이 가까웠던 친구와 슈퍼 앞에서 테라스에 앉아 같이 떠들며 놀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도 얼얼하고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기독교 믿니? 라며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웃기게도 그 상황에 집안이 불교를 믿어서 아니요. 저 불교 믿는데요. 라고 했더니 손을 들어 올리면서 또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왜 안 믿는 거야? 신의 은총을 받기 싫어? 그러면 죽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야. 라며 침을 튀겨가며 연설을 하더니 갑자기 또 온화한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깐 이제 꼭 기독교 믿으렴. 알았니? 라면서 웃고 가더라고요. 와, 정말 눈 깜짝할 새도 없이 갑자기 맞은 터라 그 아저씨가 간 뒤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머리도 아픈 게 느껴지고요. 친구도 당황해서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뒤로 친구의 부축을 받아서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잔뜩 화가 나셔서 다시 그 슈퍼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시간은 많이 흘렀고 당시에는 CCTV가 제대로 없어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닐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몇 년간은 그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그 종교를 기피하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종교를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 강제를 할 수 없는 건데 오히려 전 그때의 트라우마로 더 종교를 안 믿게 되었어요.